6페이지 펴세요. 자, 글로 기록되기 이전을 선사, 글로 기록된 이유를 뭐라고 불렀어요? 역사라고 했죠? 네. 인류가 처음에 사용했던 도구는 돌이었죠, 돌. 석기시대였죠. 6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초록색 6페이지. 네, 그거. 네. 네. 자, 석기시대는 크게 구석기와 신석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그,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결정적인 변화. 뭐랑 뭘 했어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식량을 이제 생산해내는 단계로 접어들죠. 그러면서부터를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시대 후반부터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소비하지 않고도 남는 것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생겨요. 사람 사이에 급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계급이라고 했죠. 자, 계급 발생과 더불어서 인류는 적을 거 있으면 적으면서 봐. 청동이란 금속, 청동이란 쇠붙이를 사용하게 됐죠. 요 시대부터를 이제 청동기 시대. 그러다가 중국에서 받아들인 철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터를 철기 시대라고 한다. 저번 시간에 우리 구석기, 신석기 시대 봤고, 자, 이제 청동기 시대를 볼 거예요. 자, 청동기 시대 이제 인류는 농사 기술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우리 신석기 시대 때 처음 농사 지을 때는 주로 어떤 농사를 지었을까요? 맨 처음에 농사 지을 때, 신석기 시대 때는 잣농사를 지었어요. 너희 혹시 농경지 중에서 밭이랑 논이란 얘기 들어봤죠? 자, 둘은 뭐가 다를까요? 그것도 얼추 맞는데 더 중요한 거. 논은 항상 물이 있죠. 물이 찰랑찰랑하게 있는 농경지가 논이고 밭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죠. 물을 가져다가 뿌리긴 하지만 물을 주긴 하지만 그 농경지 자체에 물이 고여 있거나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요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물을 항상 그 농경지에 있게끔 자, 강가나 이런 데서 물을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걸 관계라고 한다 그랬죠. 아까 세계사 배운 친구들은. 이거 하는 게 쉬운 작업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작업일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인류는 그, 이 논농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점점 농사도 경험치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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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서 이제 강물을 끌어다가 오는 그런 관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달되면서 이제 논농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자, 논에서 주로 재배했던 작물, 물을 좋아하는 이 작물. 그쵸. 쌀은 이제 벼의 열매죠? 이제 벼농사를 인류가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벼는 굉장히 까다로운 작물이에요. 너희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게 쌀을 지금 잘 먹고 있지만 이 벼라는 작물은 일단은 기온이 굉장히 따뜻해야 되고 자라려면 그리고 물이 항상 공급이 돼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벼는 금방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밭에서 기르는 콩이라든지 뭐 보리나 이런 작물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르기가 어려운 작물이 벼예요, 벼. 근데 농사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벼 농사가 일부 지역에서 시작이 된다. 자, 근데 기르기 힘든 만큼 벼라는 작물에서 나온 열매 쌀은 자, 보리 이만큼이랑 쌀 요만큼을 똑같이 먹었을 때 포만감이라든지 배부른 게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쌀이 훨씬 오래 가요.
너희들 요즘에 밥 몇 끼 먹어요? 세 끼 먹어요, 다? 시원이 다 먹어요? 세 끼 다 먹어요, 밥? 지윤이 세 끼 먹어요? 두 끼 먹어요? 네.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아무튼 밥을 먹었을 때랑 아니면 군것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면이나 간단한 거 먹었을 때랑 먹고 나서 든든한 거나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좀 그래서 쌀이 좀 낫죠. 예. 왜 괜히 뭐 간식이나 군것질 같은 거 어설프게 한 끼 먹으면은 금방 배고파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쌀이라는 작물은 기르기 힘든 만큼 한번 먹었을 때 포만감이나 이런 게 오래가는 그리고 또 영양가는 있는 굉장히 어려운 작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에 이제 재배되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이제 주거 형태. 이제 뭐 옷 입는 거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주거 형태는 이제 여전히 움집에서 살아요. 자, 근데 움집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우리 신석기 시대 때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움집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둥 세우는 거라 그랬죠. 그쵸? 땅 고르게 만든 다음에 그 기둥을 세우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둥을 이렇게 딱 땅에다 박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라 그랬죠. 그쵸? 기둥 그냥 박아보면 너희도 그냥 놀이터에서 이렇게 뭐 모래사장 같은 거에다가 그냥 나뭇가지 같은 거 세워놓으면 잘 넘어지죠. 이거 세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는 기둥을 어떻게 했어요? 그치. 이렇게 세우질 않고 이렇게 뉘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둘러놨죠. 요런 형태의 꽃갈 모양의 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집터를 보면은 네모보다 뭐가 많다 그랬어요? 원형이 많다 그랬죠, 원. 그쵸? 그리고 기둥이 그냥 지상에다가 이걸 이렇게 세워놓으면 기둥이 이렇게 쓸려가지고 이게 주저앉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안 주저앉게 만들려면은 지상에다 세우는 게 좋아요? 지하에다가 좀 내려가가지고 기둥을 꽂아놓는 게 나아요. 그쵸? 그래서 반지하 형태가 많다 그랬죠, 움집이. 근데 반지하는 겨울에도 조금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서늘하고 해가지고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그 지하로 내려가면 아래서 습기가 올라온다 그랬죠. 사람이 건조한 데선 살아도 이렇게 물기가 있거나 습한 데서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막 자도 되게 뻐근하고 안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인류는 어쩔 수 없이 기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지하에서 살다가 점점 기둥 세우는 기술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서 반지하에서 이제는 지상 가옥화,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상으로 올라올 때 이제 기둥을 세우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기둥을 어떻게 세우게 되냐면은 너희 혹시 그냥 절이나 이런 데 가서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한옥집 같은 거 가보면 그냥 땅에다가 나무 박아놓은 거 본 적 있어요? 보통 그렇게 안 박아요. 그럼 어떻게 세울까요, 기둥을? 맞아요. 그 땅 위에다가 주춧돌이라고 하죠. 이 돌을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박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떤 기술이 생긴다? 주춧돌 놓는 기술들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 만약에 주춧돌 없이 그냥 맨 땅에다 기둥을 박아 놓으면 어떻게 잘 세워놨다고 해도 이 잘린 나무가 흙에 노출이 되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 썩어요. 근데 이 나무가 그 흙 위에 있는 돌 위에다 얹어 놓으면 이 나무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주춧돌을 놓게 되면서 기둥을 잘 세울 수가 있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원형의 집터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빵빵 찍어가지고 세운 다음에 이걸로 집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고 집터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된다? 원형에서 사각형. 사각형을 한자로 방이라고 불러요. 방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초기 형태의 움집에서는 가스렌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화덕, 불 때는 곳이 어디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죠. 일단 불을 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불을 한번 떼면은 그 열기를 나눠야 됐기 때문에 가운데다 놓고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 열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요즘에 집 가보면은 부엌이 거실 한가운데 있지 않죠? 한쪽 구석으로 가 있잖아요. 그쵸? 취사 공간, 요리하는 공간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자, 요 무렵부터 이제 불을 떼는 곳이나 이런 것들이 가운데에서 어디로? 한쪽 구석으로 옮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가 만약에 집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왔다 갔다 할 때 걸리고 막 넓게도 못 쓰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분리되기 시작한다. 구석으로 가거나. 그리고 지상가옥화되기 시작했다. 청동기 시대 때는 여전히 돌을 많이 도구로 이용했어요. 청동은 다이아몬드처럼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기 때문에 청동을 막 일반인들이 막 쓰지는 못해요. 일단은 석기를 많이 썼어요. 자, 간석기를 쓰는데 특히 중요한 간석기 하면 농기구, 반달 돌칼이 있죠. 반달 돌칼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이런 돌인데 여기에다가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나무 줄기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벼이삭 이 날 부분으로 벼이삭 같은 것들을 잘라서 쓰는 도구예요. 이게 반달 돌칼이다. 자, 뭐 바퀴날 도끼라든지 뭐 홈자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사용 도구로 여겨지는 도구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토기를 만들어 썼어요. 네. 토기를 쓰는데 지금 북한에 미송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미송리식 토기가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졌고 미송리식 토기는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아래가 이렇게 둥글고 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이게 미송리식 토기예요.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는 토기라는 거예요. 민자라는 게 이제 무늬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시대 때 사용했던 청동기로는 이렇게 생긴 악기, 예. 여기다가 나무 손잡이를 콕 박아가지고 썼던 이렇게 생긴 악기를 비파라고 했거든요.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이, 청동검이 사용됐다는 거. 아직은 좀 투박한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청동기로서 사용이 됐다. 자, 이 시대 때부터는 이제 여러 부족 중에서 제일 힘센 부족의 우두머리가 군장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부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 시대부터는 자, 여러 부족을 거느리는 뭐가 등장했다? 군장이 등장했다. 그 군장이 이제 죽게 되면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고인돌 들어봤죠? 자, 고인돌 이런 돌에다가 위에다가 큰 돌을 얹혀 놓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큰 돌이 막 몇십 톤 되는데 이걸 사람이 들어가지고 위로 실어 올릴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이 작은 돌 위에다가 이걸 올리죠? 그쵸. 여기다 맞아요. 흙을 채워 놓은 다음에 이 돌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흙으로 또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나무로 바퀴를 만들죠? 그 다음에 큰 돌을 여기다 실어가지고 여기로 올리는 거죠. 그쵸? 이 줄로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올린 다음에 흙을 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쵸? 완성되고 나면 흙이랑 통나무를 다 치워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세웠던 그 군장의 거대한 권위를 나타냈던 고인돌이 요 시기에 만들어졌다. 자, 널이란 말은 순 우리말로 관을 뜻해요, 관. 그러니까 돌로 만든 관, 석관 무덤이 요때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사냥이나 이런 것들 잘 되면 여전히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바위에다가 뭐 고래 그림이라든지 뭐 짐승 물소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남겼는데 울산 울주의 방부대 바위 그림이 특히 유명하다. 뭐 알아두시고 철기 시대로 가볼게요. 자, 요 시대 때는 이제 사람들이 철이라는 도구를 농기구로 사용하게 되면서 자, 이 훨씬 더 생산력이 올라가거든요. 이 생산력이 어떻게 올라가게 되냐면 보세요. 농사 지을 때 봐봐 선생님 봐봐. 너희 만약에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 알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흙을 갈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무래로 흙을 어떻게 해요? 어, 흙을 갈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아 엎어요. 어, 그 왜 할까요, 그거를? 맞아.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또 제일 중요한 거. 자, 그 흙에도 영양분이 있거든요. 예. 그 영양분이 보통은 이 지상에 있는 흙에 더 많을까요? 아니면 깊숙이 있는 흙에 더 많을까요? 예, 깊숙이 있는 흙들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영양분들을. 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흙들은 공기 중에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다 날아가거나 없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근데 또 이 지하에 묻혀 있는 흙들은 단점이 있는 게 묻혀 있죠. 묻혀 있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이 흙에 잘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산소가 많이 머금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흙이랑 지하에 묻혀 있는 흙을 섞어줘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갈아 엎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그 농사 짓던 초기에 청동기 시대까지는 간석기로 땅을 갈아 엎었죠. 돌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갈아 엎었단 말이에요. 청동으로 농기구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청동은 귀한 금속이라서 이거로 땅을 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땅을 잘못 치면 부러지거나 또 청동이 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돌로 땅을 갈아 엎었는데 문제는 땅이 딱딱하면 돌로 이걸 내려치면 돌이 금방금방 어떻게 될까요? 돌이 부러지거나 이 돌도끼나 이런 거 돌 농기구가 이렇게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돌로 된 농기구로는 땅을 깊이 갈아엎는 거에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이제 뭘 사용하게 됐죠? 철을 사용하게 됐죠. 철은 청동보다 구하기도 쉬울 뿐더러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이제 철을 이용해가지고 깊이 있는 땅까지 갈아엎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보다 생산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증가하게 됐죠. 그럼 더불어서 지금 지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 힘으로 땅 갈아엎는 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소 뒤에다가 쟁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소 뒤에다가 단 다음에 사람 힘이 아니라 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또 논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런 거를 소를 뜻하는 한자가 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경이라는 게 보급되기 시작하죠. 한국 역사상 최초로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지었다는 기록이 나온 거는 어느 왕 때? 신라? 지증왕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고 삼국사기에서 지증왕 때 우경을 널리 보급했다라는 기록이 나왔다는 걸 보면 그 이전부터 이제 소로 농사 짓는 게 아마 시작은 됐을 텐데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소를 이용해 가지고 농사 지으라 이렇게 명령 내린 거는 지증왕 때부터이다. 자, 철기는 무기와 농기구로 사용이 됐고요.
자, 중국과도 활발하게 교류했는데 붓이 발견됐어요. 경상남도 창원에서. 자, 붓이 발견됐다는 거는 이때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뭘 사용했다는 거?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었겠죠. 철기 시대 때도 여전히 청동기가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돼요. 자, 이 시대 때는 너희 혹시 붕어빵 먹어봤어요? 붕어빵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그쵸? 붕어빵 틀에다가 준비해놓은 밀가루 반죽이랑 팥이랑 이런 것들을 부어 넣은 다음에 닫아가지고 이걸 굽죠. 그럼 붕어빵이 나오죠. 청동기를 만들 때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하나 만들다가 이걸 대량 생산을 하려면 틀을 만들어 놔야 되죠. 자, 그래서 도끼날 같은 것들 찍어낼 때 나무는 자루는 나무지만 도끼날은 청동이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내려고 이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다가 청동 쇳물을 부어서 이걸 찍어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청동 틀을 거푸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거푸집이라고 불러요. 아주 와. 네. 그리고 요 시기 때는 이제 세형 동검이라고 불리는 청동검이 만들어져요. 세형 동검. 여기서 세는 가늘 세자예요. 가늘다. 비파형 동검이 아까 이렇게 좀 뚱뚱하게 생겼다면 세형 동검은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세형 동검은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청동검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독자적 청동기이다. 네. 그럼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비파형 동검은 만주 지역이나 한반도 북부에서 주로 발견되는 청동검이에요.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뒤에 그림을 좀 볼게요. 8페이지. 자, 구석기 시대 때는 인류가 이제 석기 중에서도 큰 돌에서 떼어낸 무슨 석기를 사용했다 그랬어요? 뗀석기를 사용했다 그랬죠? 8페이지. 뗀석기 중에서는 자,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무슨 도끼? 주먹도끼. 그러다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류는 자, 뗀석기를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은 갈아 만든 간석기를 사용을 했죠. 네.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 넘어오면서 인류는 이제 자, 실을 직접 이렇게 지어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랬죠. 자, 실 뽑는 기구를 물레라고 하죠. 원시 물레라고 할 수 있는 뭐죠? 가락바퀴. 이거 다 신석기 시대 얘기죠, 이거. 주먹도끼는 어느 시대? 구석 시대. 그리고 요 시대 때 움집 털을 보면 자, 움집 터가 대부분 다 어때요? 원형이죠, 원형. 이거 왜 원형이라고 그랬죠? 그쵸. 기둥을 이렇게 세우려면은 이렇게 일자로 세우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 꽃갈 모양으로 원뿔 모양으로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움집터 보면은 대부분 다 움집터가 원형이다. 그 불 땐 자리, 화덕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집이 움푹 들어갔죠? 지상이 아니라 반지하 형태의 가옥이었죠? 자, 청동기 시대에 와가지고 비파라는 악기 모양의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 여기다가 이제 나무 손잡이를 끼워가지고 썼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계급이 발생하면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지배하는 사람들을 무리 군자 써가지고 군장이라고 불렀죠. 자, 그 군장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청동기 시대 때도 여전히 토기가 사용되는데, 자, 주둥이가 이렇게 널쩍하고 손잡이가 달린 미송리식 토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져요. 그쵸.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선이란 나라인데, 더 뒷시대에 또 조선이란 나라가 등장하죠. 그래서 옛날 고자를 써가지고 이 조선을 무슨 조선이라고 해요? 고조선이라고 하죠. 누가 세웠죠? 그렇죠. 당군 할아버지, 당군 왕건. 청동기 시대 때 청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자, 그래서 여전히 석기로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반달돌칼, 간석기로 벼이삭을 베는 용도로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뭐 고래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사냥이 잘 되길 기원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자, 바위에다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청동기 시대 모습들. 자, 그리고 만주에서는 발견 안 되는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청동검이에요. 자, 이런 청동검, 간을 세자 써가지고 무슨 동검이라고요? 세형 동검이죠. 이 세형 동검에는 세형 동검 만주에서 발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오로지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되고, 이거 어느 시대의 청동기죠?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청동기 제품이죠? 철기 시대라고 해서 철만 쓰는 게 아니에요. 청동도 돌도 여전히 사용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다시 앞으로 좀 가볼게요. 7페이지로 가보세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네. 자, 평소에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봤는데 자,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다스리고 싶어졌죠. 그쵸?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죠. 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자손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를 강림이라고 불러요. 자, 내려올 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는 뜻. 이거 뭐죠? 홍익인간의 뜻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내려올 때 환웅이 그냥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내려오죠. 이때 이 사람들의 관직 중에서 풍백, 우사, 운사 이런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자, 여기서 풍은 뭘 뜻하죠? 바람을 뜻하죠. 우사, 우는 뭘 뜻해요? 오늘 원내는데? 비죠, 비, 그쵸. 운사, 우는 구름을 뜻하죠. 자, 이것들은 다 날씨에 관련된 것들이죠. 농사할 때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자, 환웅이 데리고 왔다는 거, 환웅이 데리고 온 사람들로 우리 추측해 봤을 때 세상에서 뭐 하늘에 있는 신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농사를 좀 잘 지을 수 있는 환웅을 대표로 하는 어떤 집단이 농사 기술을 가지고 한반도 지역으로 이주를 해온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한반도로 와서 정착을 할 때 자기들이 남들보다는 다르다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뛰어나게끔 보이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주장했어요? 하늘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을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사상이라고 불러요? 선민사상이라고 불러요. 자, 환웅이 자 이렇게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 곰이랑 호랑이를 만났죠. 네. 자, 곰이랑 호랑이를 만났는데 곰과 호랑이가 다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죠.
그리고 환웅을 찾아와가지고 물었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 환웅의 대답. 네, 맞아요.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라 그랬죠. 네, 100일 동안. 네. 마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오이 좋아해요? 네. 당근 좋아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런 걸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아무튼 쑥과 마늘 사람들하고 그거를 100일 동안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호랑이는 버텼어요, 못 버텼어요? 3일도 안 돼가지고 먹다가 말고 호랑이가 쑥 먹는 거 생각을 해봐요. 풀을 뜯어 먹는다고 생각해봐. 결국 호랑이가 동굴을 탈출해서 나갔죠. 자, 근데 곰은 끝까지 이거를 꾸역꾸역 먹었죠. 자, 그래서 원래 100일을 먹으라 그랬는데 100일이 걸렸어요? 삼국 유사 기록에 의하면은 37일. 3 곱하기 7 하면 21일 만에 쑥과 마늘을 먹던 곰이 사람이 됐죠. 사람이 되는데 남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죠. 그녀의 이름은 웅녀였죠. 자, 웅녀가 짝이 없어가지고 신단수 아래서 이렇게 좀 외롭게 있는데 환웅이 그걸 보고 웅녀 근처로 갔죠. 자, 그리고 환웅과 웅녀가 결합을 해서 웅녀가 임신을 했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어요? 단군 왕검이었죠. 여기서 단군은 무당을 뜻해요.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다가.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무당을 영어로는 샤먼이라고도 하죠. 왕검은 뭘 뜻할까요? 이응 기읍이잖아요. 임금이죠. 네. 임금님은 뭘 담당하는 사람?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네.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죠. 최고 지배자가 무당이면서 한편으로는 임금인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 역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에게 몰려있다 해가지고 재정일치라고.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다? 재정일치의 나라예요. 자, 고조선이란 나라 옆에 저기 보시면 고조선이 있었고 남방에는 지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강대국들이 많았는데 고조선이랑 특히 자주 싸웠던 나라가 연나라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해 들어와서 고조선이 땅을 2천리나 뺏겼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실패하면서 성장하기 마련이죠. 연나라한테 고조선이 크게 패배하기도 했지만, 자, 치고받고 중국인들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쓰는 강력한 무기, 중국인들의 강력한 철제 기술도 받아들이게 되고, 자, 점점 고조선이 이제 중국에 있는 나라들 못지않게 성장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경부터는 철기를 사용하게 돼요. 중국은 보니까 왕위를 형제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은 또 그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들한테 왕자리 물려주는 거를 두 글자 좀 어려운 말로 세습이라고 하죠. 네. 고조선에서 부왕, 준왕 이런 왕들이 왕위를 세습하면서 중국 강대국 못지않은 이렇게 나라 모양새를 점점 갖춰갔어요. 중국식 관직도 쓰고요. 상이나 경이나 대부 같은. 고조선이 세력 범위가 엄청 넓어가지고 여기 한반도 북부랑 만주 지역 일대를 다 장악을 했는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 있어요.
자,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군장을 묻을 때 썼던 거대한 무덤, 네, 탁자 싣고 있는 맞아요. 자, 이런 고인돌들이 대체로 고조선의 세력범위랑 일치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자, 이거 앞으로 한국 사회도 계속 등장할 텐데 한국은 중국이랑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사랑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을 해온단 말이에요. 중국 역사가 중국의 나라들이 뭉쳐 있으면 셀까요, 약할까요? 세겠죠. 뭉치면 살잖아요. 근데 중국 나라들이 어떤 이유로 흩어지게 되면은 셀까요, 약할까요? 약하겠죠. 자, 그래서 중국이 하나로 통일될 때는 한국은 항상 위기예요. 자, 아까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을 때는 연나라 말고도 뭐 조나라, 위나라, 제나라, 초나라, 한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흩어져 있던 시기죠. 자, 그런데 이 연나라가 이제 망하고 중국에 진나라라는 통일 왕조가 등장해요. 진시 황제 들어봤어요? 자, 중국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 한국은 위기라 그랬죠. 자, 근데 진나라가 너무 가혹하게 백성들을 막 법으로 다스리다가 백성들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금방 망해요. 망하고 나서 중국에 한나라가 등장해요. 이 한나라가 진나라 망하고 나서 어지러운 중국을 다시 통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나라에서 나라로 바뀌는 시기가 좀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을까요? 아니면 어수선하고 혼란했을까요? 어수선하고 혼란했겠죠? 자, 우리 한국사에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국의 진나라와 한나라가 바뀌는 시기를 진한 교책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나라에서 나라가 바뀌는 어수선한 시기에 요 연나라 지역에 살고 있던 위만이란 사람이 강을 건너서 고조선으로 넘어 들어온다. 당시 고조선의 왕은 준왕이었어요. 자, 위만은 자기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준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고조선에 이 국경지대를 수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준왕은 위만을 별로 의심하지 않고 위만을 믿었고 위만한테 국경 수비하는 역할을 맡겨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양이한테 뭘 맡긴 격이었어요? 생선을 맡긴 격이었죠. 자, 위만이 국경을 수비하고 있던 군대를 모아가지고 거꾸로 고조선의 준왕을 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준왕은 위만한테 쫓겨가지고 저 남쪽으로 쫓겨가게 되고 고조선은 위만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자, 위만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조선이란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고조선은 멸망하지 않고 위만이 임금이 된 상태로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위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고조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위만이 왕이 된 다음에 고조선을 무슨 조선이라고 부른다? 위만조선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위만이 어떤 변화를 고조선에 가져왔을까요? 자, 위만은 중국 연나라 지역에서 넘어 들어왔다 그랬죠. 자, 그 연나라 지역에 있던 중국의 뛰어난 철제 무기 만드는 기술이나 농기구 만드는 기술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당시 한반도에서는 중국만큼 철기를 잘 만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위만이 그 중국에서 업그레이드된 그 철제 제조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고조선이 이때부터 더욱더
강력해져요. 무기도 잘 만들고 농기구도 잘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 한국 역사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잘 기억해 주세요. 철기 문화의 본격적 수용이라고 불러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자, 위만이 고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변화. 고조선은 이제 철기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자, 고조선에는 8개의 법이 있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8조법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원이가 1번 읽어보세요. 1조. 자, 그렇죠. 자,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보복하는 거죠. 이런 걸 보복법이라고도 해요. 자, 이거 살인자를 똑같이 이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사람 목숨을 그냥 목숨 그 자체로 중요시 여겼다기보다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뭘 중시했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거죠. 자, 2조는 시원이가 읽어보세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죄는 공로가 대상이다. 그쵸? 상해가 뭘까요? 상해. 꿈에 다치게 한 거죠. 그쵸? 누구를 다치게 한 사람은 뭘로 갚게 한대요? 곡식으로 갚게 한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재산,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고조선은 곡식을 돈처럼 썼다는 것에서는 알 수 있는 거는 무슨 사회였다? 농경 사회였다는 거.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3조. 요거는 하은이가 읽어보세요. 자, 도둑질한 사람은 재산을 다 몰수한대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집에 뭐로 삼는데요? 노비로 삼는데요. 여기서 노비가 뭘까요? 하인. 또 노비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나요? 대한민국은 신분제가 없죠. 다 평등하죠. 그렇죠? 자, 근데 옛날 옛적에는 사람마다 그 급이라든지 신분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노비는 그 신분 구조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노비를 좀 풀어볼게요. 노와 비로 풀어볼 수가 있겠죠. 노는 뭘까요? 남자 종이에요. 종이 뭔지 댕댕 종이 아니라 종 뭔지 알죠? 하인. 어. 자, 비는 뭘까요? 여자 종이에요. 이 노비는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물건 취급을 받아요. 너희 지금 들고 있는 뭐 저기 연필이나 필통이나 너희 입고 있는 옷이나 다 물건이죠. 이 물건들은 사고 팔 수가 있죠. 이 노비는 사람인데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돈으로서 거래되기도 하고 하는 존재들이 노비란 말이에요. 자, 노비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주인에게 딸려 사는 사람들이 노비였다. 자, 그리고 노비가 만약에 그 도둑질한 사람이 속죄,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당 뭘 내야 된대요? 돈을 50만 전을 내야 된대. 이 50만 전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지금 가늠해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돈을 썼다는 거죠. 돈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화폐라고도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요 고조선 요 멸망까지만 볼 거예요. 보세요. 다시 지도를 좀 그릴게요.
자, 중국의 아까 진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바뀌었죠? 한나라로 바뀌었죠? 예. 자, 그리고 여기 고조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조선 남쪽, 한반도 남부에는 진이라고 불리는, 아까 그 진나라랑 한자가 달라요. 조그만 소국이 있었어요. 자, 한나라는 요 진과 무역을 했어요. 자, 무역을 하는데 가운데 딱 어느 나라가 있어요. 고조선이 있죠. 그래서 고조선이 한나라 사람들이 물건 가지고 와서 진에 팔려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요. 자, 그리고 진에 있던 사람이 고조선에 와서 한나라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여기서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간에 그 지리적으로 딱 중요한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먹는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이 당시에는 백길이 있긴 있었지만 이 배를 잘못 띄우게 되면 바다에서 다 침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바다로도 무역을 하긴 했지만 워낙 옛날 옛적이고 배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주로 육로로 무역을 했어요. 너희 혹시 야구나 축구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TV에서 하는 거? 좋아해요? 농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 그거 TV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죠. 근데 방송하는 거 너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선수들이 하는 거를 방송에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송할 때 그 경기 설명해 주는 캐스터랑 해설이 있죠. 그쵸? 캐스터나 해설이 직접 농구 시합을 뛰지 않으면서 농구 선수들 경기를 보고 시청자들한테 이거를 전달해 주죠.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해설을 해서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중계라고 하죠, 중계. 어. 해설자나 캐스터가 직접 농구를 해요? 안 하죠. 농구 시합을 보고 본 거를 시청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중계라고 한다고. 고조선이 직접 자기네 물건을 취급하는 게 아닌데 한나라 물건 혹은 진의 물건을 중간에서 자기들이 수수료 받아 먹으면서 넘겨주고 받아오고 하는 거예요. 중개무역이. 자, 수수료가 점점 세져요. 한나라 입장에서 이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겠죠? 근데 한나라는 군사력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을 치죠. 고조선이 1년 동안 잘 버텨요. 잘 버티는데 결국은 한나라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싸우자. 주전파. 아니야. 한나라 너무 세니까 그렇죠. 화해. 친하게 지내자. 주화파로 나뉜단 말이에요. 고조선 안에서. 자, 주전파는 고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 장군 성기,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들. 주화파는 니계상 관직 이름이에요. 참, 장군 왕경, 조선상 노인. 뭐 이런 사람들이 싸우지 말고 한나라에게 항복하거나 한나라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거는 자기가 왕이기도 하고 고조선을 빼앗기면 자기는 이제 목숨을 잃으니까 끝까지 싸우자 그랬어요. 근데 화해하자는 쪽에서 우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암살해버려요. 자, 그래서 고조선은 손쉽게 한나라에게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끝까지 싸우자는 성기 장군이 고조선 마지막 수도였던 왕검성에서 1년 동안 버텨요. 근데 결국은 성기도 주화파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고조선은
한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는 자,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고조선 지역에다가 4개의 군을 설치해요. 자, 너희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서울 무슨 시죠? 서울 특별시죠? 그죠? 수도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럼 서울 특별시 말고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도시들이 많죠. 부산,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구, 광역시, 특별시 아래 광역시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군은 광역시예요. 고조선을 멸망시켜 놓은 다음에 고조선 땅에다가 4개의 광역시를 만든 거예요. 자, 이 4개의 광역시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4개의 광역시를 다 써볼게요.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앞에 썼겠죠? 뭐만 기억하면 될까요? 낭랑은 기억해 두세요. 이 낭랑군을 설치하는데 낭랑군은 고조선의 수도이자 예전에 지금 북한의 수도이기도 한 어디? 평양이에요, 평양. 중국 한나라가 낭랑군을 어디다 설치했다고요? 평양에 설치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낭랑군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중국인이었겠죠. 이때부터 고구려가 낭랑군을 몰아낼 때까지 400년 동안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가장 핵심 지역은 어디라고요? 평양에 있었던 낭랑군이었다. 원래 고조선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법 8개면 됐는데 중국인들이 와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 지배가 싫었겠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더 잘 다스리려고 법을 60개로 늘려요.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중국인 지배가 싫었겠죠? 그래서 막 그 중국인들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요것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그 여러 나라들, 중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어느 나라? 부여. 그리고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고구려. 자, 그리고 계속 고구려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옥저나 동해 같은 나라들. 그리고 위만한테 왕자리를 뺏겨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갔던 준왕 기억나죠? 그 준왕의 후손들이 남쪽에 정착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세우는데 마한, 변한, 진한 해가지고 몇 한? 3한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